놀라운 적중력.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을 때 편입시험에서 실제로 적중됐던 것들을 좀 예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편입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출제 경향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적중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중한 걸 셀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뭔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우와 신기하다 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한번 기출문제 기점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21년도 A형 35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고요. 실제로 이 기출문제가 제 이론 노트 안에서 이미 유형에 맞춰서 예제로 풀었던 형태의 함수식하고 여러분 지금 문제 나왔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벽하게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우와 문제 딱 보자마자 시험장에서 어디선가 풀어봤는데 라는 느낌이 사실은 보자마자는 안 느껴져요.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과정 안에서 어라? 어디선가 풀어본 계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웠던 내용의 반복 학습이 충분히 되셨다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당연히 그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름 이런 식으로 무언가 적중된 것도 굉장히 크다는 거. 선생님의 위력이죠. 다음 두 번째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이제 2021년 A형 29번 공과계열 문제로 지금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공학수학 뒷부분에 해당된 문제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 유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역시나 제 이론 노트에 있던 문제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이미 한 끗 차이에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하나 붙어있고 마이너스 안 붙어있고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확실하게 익혀놓으셨다면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이거저거 풀 수 있는 것들의 계산법이라든가 풀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한 끗 차이로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계산하는 거의 패턴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은 성균관대 문제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성균관대학교 역시나 2021년 A형 45번에 나왔던 공학수학 문제입니다. 공학수학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이미 성균관대에서 출제됐던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제 이론 노트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수업 진행해 드렸던 문제입니다. 두 문제 비교해 보면 지금 물론 앞에 모양은 좀 표현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뒤에 있는 모양은 지금 완벽하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하라는 뭐 특수해라는 단어가 있고 뭐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역시나 비슷하게 구성이 숫자만 좀 다르게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입수학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웠던 것들이 편입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될 거라서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반복학습으로 여러분 거 만드는 것만 해주신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수학으로 손해보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놀라운 적중 세 문제 먼저 예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더 있는데요. 사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 적중된 것들이 좀 뭔가 공감되실 만한 그런 문제들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번에 반복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출문제 출제 경향성이 대학들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출제되는 범위나 그런 것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유형이라는 게 분명히 편입수학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과목별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미분적분하기 일단은 미분법인데요. 이미 한양대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뭐 역함수 미분을 계산해보라는 조건 주어져서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패턴이 건국대에서 실제로 숫자만 바뀌어서 그대로 또 나왔고 물론 한 개 계산이 아니라 두 개 계산으로 좀 더 변화가 돼서 출제가 된 거죠. 이미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풀이하는 방법 아신다면 이 문제는 그냥 거뜬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적분입니다. 적분법에서 일단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왔던 이미 극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새로운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런 좌표계로 무언가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식은 똑같고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요 이미 어느 정도 공식화 시켜드릴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이 문제 보자마자 정답 몇 번이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듯이 이 문제 보자마자 역시나 정답 몇 번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유형입니다. 수업 때 암기하라고 정리해드렸던 것이 결국 숫자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곡선을 먼저 좀 뭔가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런 곡선으로 뭔가 이렇게 그 팔자 모양 누워 있는 거 있죠. 이런 형태 무한대라고 보통 이제 뭐 우리 수학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모양처럼 곡선이 그려져요. 연주형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그런 곡선의 모양으로 이미 계산했으면 똑같이 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 다음은 선형대수 문제로 한번 보여드리죠. 선형대수는 공간으로 확장돼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서 직선하고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편입시험 출제 비중성 높은 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미 출제됐던 구조가 사실상 표현은 뭔가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직선 두 개 주어져서 그 사이 거리 구하는, 직선 두 개 주어져서 그 사이 거리 구하는 패턴은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대학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또 다른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반복되는 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입수학 특히나. 자, 다음 다변수로 좀 보여드릴게요. 모양 한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물론 좀 달라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이것도요, 풀어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출제됐던 것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뉘앙스인 거고, 마지막 공학수학 과정에서도 역시 열림미분 방식으로서 좀 시간 걸리는 형태의 패턴 계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미 한양대에서 출제됐던 문제 유형이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 물론 바뀐 점은 두 줄로 나눠 써놨던 거 한 줄로 바뀐 것 뿐이에요.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입수학 자체가 이미 출제되는 문제들의 비중성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반복 학습하세요. 했던 것도 풀고 수능처럼 자꾸 새 것만 연습하는 건 안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것저것 풀어가지고 완성하실 수 있는 개념이 편입수학이라는 과목이라는 거. 네, 자 이제 8번째 거로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대학,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몇 개의 대학만 좀 간추려서 소개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이 일단은 같이 동시에 진행돼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형태의 시험 경험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계속 매년마다 묻는데 거의 경험해 본 적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거의 없거든요. 영어랑 수학이 아예 한꺼번에 한 세트로 시험이 제공이 되고요. 영어 문제가 1번부터 20번, 수학 문제가 21번부터 40번까지 총 40문제로 영수가 섞인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뭔가 과목 뉘앙스가 다른 두 과목이 한 시험에 섞이다 보니까 우리 자연계열에서 좀 특징 있는 시험 유형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물론 학원에서는 그거에 맞는 연습도 충분히 시켜드릴 거예요.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요. 그래서 40문제, 제한 시간은 60분 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한 문제 안에 풀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한 문제는 저는 항상 얘기해요. 건국대는 제한 시간 무조건 문제당 1분 둬야 된다. 1분 두면 40분 돼서 20분 남는 동안 못 풀었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틀렸던 문제라든가 답 안 나왔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활용하셔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학수학 파트는 출제가 거의 된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대학이 될 겁니다만 속도력이 강조되지 않으면 결국은 건국대에서는 고득점 맞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확하게 많이 푸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하고의 차이죠. 다음 두 번째 대학은요. 성균관대학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영어 25문제, 수학 20문제로 역시나 영수 통합형인 대학이고요. 제한시간 45문제 90분입니다. 한 문제 2분 들고 푸셔야 되고요. 영어 난이도가 보통 이제 영어 분석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보통 영어 난이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보통 낮지 않다. 보통 높다로 얘기하죠. 영어 난이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어 난이도와 수학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역시나 시간 분배가 관건인 대학이에요. 한 문제당 사실은 2분이지만 수학 문제도 2분이 안 되는, 2분이 초과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역시나 시간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게끔 시험 보셔야 성균관대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이미 출제되는 파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다 모든 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공과교육이 좀 말씀드렸을 때 특징적인 것은 중앙대는 영어 시험이 들어가지 않아요. 수학 100%로 진행되는 형태다 보니까 수학 30문제 제한시간 60분으로 진행됩니다. 그런 특징적인 특이사항이 좀 있는 대학이고요. 한 문제 이미 성균관대처럼 제한시간 2분 들고 푸셔야 돼요. 근데 이미 지금 밑에 파트를 보셨을 때 아시다시피 한쪽 파트가 30문제 중에 굉장히 큰 비중성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공학수학이라는 공부를 하시려면 앞에 있는 과목까지 다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수학습으로 같이 이제 연결해야 공학수학이 수월해지는 과목이 되실 거고요. 그 공학수학의 출제 비중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공학수학 이제 뭐 풀다 보면은 풀이 시간이 2분으로 한정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초과돼서 4분, 5분 넘게 걸리는 문제들도 같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풀이 시간이 보통은 이제 부족한 대학으로 역시나 또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이 지금 다 공통적인 특징은
풀이하는 시간이 보통 다 부족한 형태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시간이 수능처럼 딱 제한된 거로 계산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보통 학생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촉박한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능형 학습보다는 편입에 맞춘 학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셔야 된다.